정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3분 전. 이유는 없었다. 그냥 늘 그랬다. 눈을 뜨면 천장을 한번 보고 오른쪽으로 몸을 굴려 휴대폰을 집었다. 잠금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일과였다. 오늘도 조용하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은 항상 조금 차가웠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 집 바닥은 늘 그랬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수압은 약했고 그 약한 물줄기가 손등을 때리는 감각이 정우는 좋았다. 강하지 않아서 놀라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칫솔은 파란색, 치약은 늘 반쯤 찌그러진 상태였다. 정우는 치약을 짜며 끝을 접지 않았다. 어차피 다시 쓸 거니까. 거울 속의 자신은 딱히 문제 없어 보였다. 피곤하지도 활기차지도 않은 얼굴. 어디에 내놔도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정우는 그런 얼굴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커피는 캡슐 하나. 머신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짧은 진동음과 함께 커피가 내려왔다. 향은 진하지 않았다. 정우는 진한 걸 좋아하지 않았다. 출근 준비는 빠르게 끝났다. 셔츠는 어제 다려둔 것, 바지는 늘 입던 것. 정우는 옷장에서 새 옷을 고른 적이 거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역시 아무 알림도 없었다. 그는 이 없음에 익숙해져 있었다. 회사까지는 지하철 2정거장. 정우는 늘 같은 칸, 같은 문 근처에 섰다. 그 자리는 출입문이 잘 안 열리는 대신 사람이 덜 붐볐다. 그는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벽에 등을 살짝 기댄 채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지하철 안 광고 화면이 바뀔 때마다 정우는 잠깐씩 시선을 올렸다 내렸다. 내용은 보지 않았다. 움직임만 확인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면 정우는 항상 한 박자 늦게 걸음을 옮겼다. 앞사람과 딱 붙지 않기 위해서였다. 로비의 공기는 항상 조금 건조했고 카펫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정우는 출입증을 찍으며 경비 아저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는 늘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인사가 정우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첫 번째 확인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정우는 가장 먼저 자기 자리의 의자를 살짝 밀었다. 어제 퇴근하며 밀어 넣어둔 의자를 다시 빼는 동작. 그 소리가 오늘도 시작이라는 신호였다.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를 열고 메일함을 확인했다. 읽지 않은 메일은 대부분 공지였다. 정우에게 직접 온 메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불편해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정우는 항상 메모를 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은 정확했다. 민석이 말을 하면 정우는 그 말의 끝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문장이었다. 점심시간 정우는 늘 같은 식당을 갔다. 메뉴는 크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는 밥을 빨리 먹지 않았고 천천히 먹지도 않았다. 주변 사람들 속도에 딱 맞췄다. 튀지 않게. 오후가 되면 정우는 눈이 조금 피로해졌다. 그럴 때면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다. 그 동작이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
정우는 늘 마지막은 아니지만 앞서 나가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회식 얘기를 꺼내면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그 선약은 대부분 집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정우는 신발을 벗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집안의 정적이 몸에 익을 때까지 정우는 그날도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끝냈다. 메일은 오지 않았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 그를 찾지도 않았다. 그는 이 조용함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불리지 않는다고, 불리지 않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정우는 몰랐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라는 걸.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정말 사소한 순간이었다.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였다. 정우는 언제나처럼 맨 안쪽에 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힐끗 정우를 봤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다. 확인하듯 한 번 보고 바로 눈을 돌렸다. 기분 탓이겠지. 정우는 그렇게 넘겼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시선이 스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그날은 그런 시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인사가 적었다. 정확히 말하면 인사는 있었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정우가 말하면 아, 네.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말끝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뒤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래? 몰라. 그냥 그렇다던데. 정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척했다. 자기 얘기라는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 귀가 그쪽으로 쏠렸다. 업무 메신저 알림이 울렸다. 단체방이었다. 팀 공지 오늘 회의는 오후로 변경합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들이 이어졌을 텐데 그날은 반응이 없었다. 잠시 후 개인 메신저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오전에 바쁘세요? 팀장이었다. 정우는 바로 답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남긴 채 그대로 멈췄다. 그 작은 공백이 정우의 하루를 찔렀다. 회의는 오후에 열렸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겼다. 정말로 누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아, 정우 씨. 팀장이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 표정이 고정돼 있었다. 정우는 빈자리에 앉았다. 의자를 끌 때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회의 내용은 평범했다. 일정, 진행 상황, 문제점. 그런데 정우가 의견을 말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누군가 말을 겹쳤다.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정확히 말하면 담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을 꺼내면 괜히 흐름을 끊는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아무도 정우를 보지 않았다. 회의는 그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민석과 눈이 마주쳤다. 관리자 민석. 민석은 정우를 보고 아주 잠깐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요즘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네. 아, 그냥요. 그래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로 민석은 정우를 자주 불렀다. 이거 확인해 줄 수 있죠? 이거 기록 남았어요? 이 부분 정우 씨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말투는 공손했다. 하지만 요청은 하나같이 증거와 기록에 관한 것들이었다. 정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하던 대로 정리하고 남기고 저장했다. 그러면서도 속이 서늘해졌다. 자기 손을 거쳐가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점심시간 늘 같이 먹던 동료가 말했다. 오늘은 다른 데서 먹을게요. 아, 그래요. 정우는 혼자 식당에 갔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메뉴. 그런데 그날은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예전엔 그 안에 자기가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았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문득 자기 이름이 적힌 명찰을 내려다봤다. 늘 보던 이름인데 그날따라 조금 낯설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나?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무렵 메일함을 열었다. 회의 결과 공유 메일이 와 있었다. 민석은 자연스럽게 첨부 파일을 열려다 손이 멈췄다. 수신자 목록에 자기 이름이 없었다. 누락인가? 잠깐 고민하다가 동료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그만두었다. 대신 메모장에 회의 내용을 정리했다. 습관처럼.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정우는 계속 생각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이 먼저 긴장하는지. 샤워를 하면서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도 어깨가 풀리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로.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모든 게 달라진 느낌이었다. 정우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이 배제될 때는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말이 아니라 시선부터 바뀐다는 걸. 그리고 그 시선은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저 도망칠 시간을 조용히 없앨 뿐이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말했다. 이건 시작이라고. 정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알람을 끄기도 전에 메일 앱을 열었다. 밤새 온 메일은 없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가 곧바로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랐다.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정우는 확실히 느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는 감각은 분명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를 치는 손이 잠깐 멈췄다. 괜히 한 번 더 확인했다. 틀릴 리 없었다. 몇 년 동안 바꾼 적도 없었다. 로그인이 됐다. 그 순간 안도감이 스쳤다. 아주 잠깐. 파일 서버를 열었을 때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정우는 다시 한번 클릭했다. 같은 메시지. 다른 폴더를 열었다. 역시 접근이 되지 않았다. 임시 조정일 거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어깨가 위로 굳었다. 정우는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제 접근 권한이 조정된 건가요?
메시지는 곧 읽혔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10분, 20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사이 업무 요청이 들어왔다. 이 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해요? 정우는 화면을 바라봤다. 자료가 있는 폴더에 접근할 수 없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정우는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 다시 썼다가 지웠다. 결국 이렇게 보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장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다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괜히 자리를 비우면 그 사이에 더 많은 일이 결정될 것 같았다. 팀장이 정우를 불렀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회의실이 아니라 팀장 자리 옆 열린 공간이었다. 사람들 귀에다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요즘 좀 예민해 보이네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네. 작은 일에도 반응이 큰 것 같아서. 정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기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팀장이 먼저 말을 이었다. 지금은 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지시였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반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처음으로 자기 의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의자는 그대로였는데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오후 회의 공지가 떴다. 정우는 자동으로 캘린더를 열었다. 회의 초대가 없었다. 대신 회의 결과 정리 요청 메일이 나중에 왔다. 회의 내용 정리해서 공유 부탁드려요. 정우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회의에는 부르지 않으면서 결과는 정리하라는 요청. 그건 배제가 아니라 활용이었다. 그날 정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록을 썼다. 동료들에게서 조각조각 내용을 받아 하나의 문서로 엮었다. 문서를 공유하고 나서 잠깐 메신저를 확인했다. 누군가 쓴 메시지가 곧바로 지워졌다. 정우는 그 지워진 흔적을 한참 바라봤다. 말을 하면 안 되는 단계구나. 그걸 그제야 이해했다. 퇴근 무렵 민석에게서 메일이 왔다. 정우 씨, 최근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내일 오전에 잠깐 봅시다. 확인. 그 단어가 날카롭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오늘 하루를 머릿속에서 다시 돌려봤다. 권한이 사라졌고, 설명은 없었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고, 회의에는 빠졌고, 일은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게 우연으로 이어지기엔 너무 정확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역할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빠진다. 그리고 빠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날 밤 정우는 메모장을 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날짜와 시간으로 적기 시작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항의문도 고발문도 아니었다. 그저 기록이었다. 정우는 몰랐다. 이 기록이 자기를 구할지 아니면 더 깊이 끌어당길지.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내일은 오늘보다 선택지가 더 적을 거라는 것. 정우는 메모장을 닫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한참을 누워 있었다. 이미 정해진 결말은
항상 이렇게 온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칠 방향만 조용히 지운 채로.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딱 하고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 같았다. 정우는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늘 앉던 자리였다. 가장 늦게 들어와도 눈에 띄지 않고 가장 먼저 나가도 기억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노트북이 열리고 종이가 넘겨지고 물컵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게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이 회의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이유 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석은 늦지 않았다. 늘 그렇듯 정확한 시간에 들어왔다. 회의실 중앙에 서서 한번 천천히 사람들을 훑었다. 정우의 얼굴에서 시선이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다. 시작하죠. 회의는 늘 하던 이야기로 흘러갔다. 일정, 진행 상황, 숫자, 보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다 민석이 말을 멈췄다. 그 전에.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정리하듯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민석에게 모였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무도. 지난주 외부 업체 자료 유출 건 말인데요. 정우의 손이 멈췄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자료에 접근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정우를 봤다. 정우 씨 계정으로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정우는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가 불린 느낌이 들었다. 잠깐만요. 정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그 자료 전 접근한 적 없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이 문장이 얼마나 가벼운지 정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정우의 심장을 정확히 한번 눌렀다. 그래서 로그를 더 확인했죠. 민석은 화면을 켰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다. 숫자, 시간, 계정명. 그리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정우의 이름이. 여기 보시면 접속 시간, 다운로드 기록 전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정우를 봤다. 아까까지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이제는 문제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이건 조작일 수 있습니다. 정우는 다시 말했다. 이번엔 조금 빨랐다. 서둘러 설명하지 않으면 말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았다. 제 계정은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고, 그건 변명이죠. 민석이 잘났다. 아주 단정하게. 계정 관리는 본인 책임입니다. 누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메모를 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정우 편에 서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결론이 화면에 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정우에게는 칼을 고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자료 유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외부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말했다. 마치 설명이 아니라 판결문을 읽듯이 이 사안 개인 책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확인이 아니었다. 조사가 아니었다. 질문도 아니었다. 공개 처형이었다. 이해 있으신 분? 민석이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정우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그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다. 그럼 이 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다음 안건, 다음 일정, 다음 사람의 이야기. 정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회의에서는 제외된 상태였다. 회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정우를 보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챙기고 나갔다. 정우만 남았다. 의자가 조금 뒤로 밀려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일어나며 툭 하고 건드린 흔적 같았다. 그날 정우는 회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았다. 출근 정지 첫날 아침, 정우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씻고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집어들었다가 그제야 손이 멈췄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아침마다 이렇게 잔인하게 확인될 줄은 몰랐다. 정우는 넥타이를 다시 옷장에 걸어두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얼굴이 아니었다. 아직도 회사원 정우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커피를 내리다 말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신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제까지 수십 개씩 오가던 단체방, 프로젝트방은 모두 조용했다. 정확히 말하면 정우만 조용한 세계에 남겨진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정우 씨죠?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조심스러운. 네, 맞는데요. 저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기획팀 이선영이라고. 정우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이선영. 3년 전 갑자기 퇴사한 선배였다. 업무 능력도 좋았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저기 최근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대가 말을 이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다. 정우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내려갔다. 카페에서 만난 이선영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눈빛이 계속 주변을 살폈다. 마치 누가 듣고 있을까봐. 처음엔 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불려가서 증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정우는 컵을 꼭 쥐었다. 똑같은 말 했어요. 제보가 들어왔다고. 이선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들 말하죠.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고. 정우는 숨을 삼켰다. 그 문장, 민석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저 말고도 있었어요. 이선영은 목소리를 낮췄다. 재무팀 김대리, 인사팀 박 과장. 다들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하나같이 잘리듯 사라진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윗선에서 불편해질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승진, 이동, 혹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거나. 이선영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미 낡아 있었다.
이거 저 혼자 정리한 거예요. 수첩 안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날짜, 부서 사유. 그리고 대부분의 사유 옆에는 같은 표시가 있었다. 내부 제보, 조사 중, 본인 사직. 본인 사직으로 처리되면 다 끝나요. 회사도 사람들도 더 이상 말 안 해요. 정우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저도 그냥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까? 이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정우 씨는 좀 달라요. 뭐가요? 너무 공개적으로 터졌어요. 그건 보통 본보기일 때 그래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잔인한 진실이었다. 며칠 뒤 정우는 다른 사람도 만났다. 김대리. 지금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엔 다 미친 줄 알았죠. 내가 그런 돈을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었거든요. 김대리는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근데 회사는요. 진실엔 관심 없어요. 정리할 명분만 필요하지. 그 말이 머리에 박혔다. 정리할 명분. 정우는 점점 알게 됐다. 이건 개인의 문제도 실수도 아니었다. 이건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잘린 사람들은 아무도 복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정우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통화 내용, 만난 사람들. 이선영의 수첩을 떠올리며 밤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같은 부서, 같은 라인이 있었다. 민서. 그리고 그 위. 정우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날 처음으로 그는 억울함보다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잘렸다는 사실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졌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었다. 정우는 이제 선택지 앞에 서 있었다.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 잘린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낼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번 발을 들인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정우가 처음 그 사실을 눈치챈 건 아주 사소한 파일 하나 때문이었다. 이선영이 보내준 USB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 녹취 일부, 캡처 화면, 메모 파일. 대부분은 불완전했고 단편적이었다. 정우는 밤새 그것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의미 없는 조각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억지로 이어붙였다. 그러다 멈췄다. 파일명 2022 인력 재배치 초안 비용 .3. 정우는 숨을 고르고 파일을 열었다. 표였다. 부서명, 직급, 이름. 그리고 옆에는 리스크, 정리 가능성, 대체 인력. 이건 누군가를 내보내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다. 정우는 스크롤을 내렸다.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다. 이선영, 김대리, 박 과장, 그리고 본인 이름. 정우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날짜를 확인했다. 파일 생성일은 그가 누명을 쓰기 7개월 전이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누명은 그저 마침 맞는 옷이었을 뿐이었다. 정우는 파일의 작성자를 확인했다. 민서. 정확히 말하면 민석이 관리하는 전략기획 파트였다. 그날 밤
정우는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혹시 예전에 인력 재배치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역시 거기까지 갔구나. 김대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윗선에서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어. 사람 줄여야 한다고. 근데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요? 그냥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김대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회사 이미지가 깨지지. 그리고 보상도 해야 하고.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김대리는 말을 골랐다.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정우는 눈을 감았다. 비도덕적이다. 불성실하다. 조직에 해롭다. 그러면 잘라내는 게 아니라 정리한 것처럼 보이니까. 며칠 뒤 정우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인력 재배치표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었다.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외주 계약 구조를 아는 사람, 오래 일했지만 정치적으로 약한 사람. 정우는 마지막 조건에서 손이 멈췄다. 정치적으로 약한 사람. 그는 떠올렸다. 회의에서 침묵하던 순간들. 불합리한 지시에도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던 자신. 민석은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버릴 수 있는 사람. 정우는 점점 분명해졌다. 자신은 실수해서 잘린 게 아니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다. 너무 오래 있었고, 너무 많은 걸 받고, 너무 쉽게 잘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새벽 이선영에게 메시지가 왔다. 정우 씨,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녀가 보낸 파일은 민석의 개인 메일 일부였다. 우연히 백업 서버에서 남아있던 것. 정우는 손끝에 힘을 주고 열었다. 이번 분기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 전에 리스크 제거가 필요합니다. 문제 소지 있는 인원은 최대한 조용히. 정우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조용히. 그래서 공개적인 누명이었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으니까. 한번 낙인 찍히면 아무도 묻지 않는다. 아무도 옆에 서지 않는다. 정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알았다. 왜 자신이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건 개인적인 악의가 아니라 효율적인 잔인함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이제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되돌려줄 차례네. 정우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분노는 있었지만 그걸 앞세우면 반드시 진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이 봐왔다. 민석 같은 사람은 화를 내는 상대를 가장 쉽게 다뤘다. 흥분한 사람, 억울함을 외치는 사람, 눈이 붉어진 사람. 그들은 늘 같은 말로 끝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곤란합니다. 정우는 그 말을 떠올리며 노트북을 켰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지 않는 것이었다. 대신 시간표를 만들었다. 날짜, 메일, 회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으로 잘린 사람들. 그는 감정을 삭제하고 사실만 남겼다. 이선영의 수첩, 김대리의 진술, 자신의 메일 로그. 모든 걸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다. 정우는 알았다. 이 싸움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설명 가능한가의 싸움이라는 걸. 며칠 뒤
그는 회사 내부 포털에 접속했다. 아직 접근 권한이 완전히 끊기지 않은 상태였다. 누군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남겨둔 구멍. 정우는 그 구멍을 조용히 통과했다. 그가 찾은 건 민석의 말이었다. 회의록, 공식 문서, 사내 공지. 민석은 늘 같은 표현을 썼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 정우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복사해 자신의 기록 옆에 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다. 같은 표현이 다른 사람의 해고 사유로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정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외부였다. 그는 노무사에게 가지 않았다. 변호사도 찾지 않았다. 대신 감사 일정을 확인했다. 회사는 다음 분기 외부 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건 민석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였다. 정우는 알았다.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다. 타이밍의 싸움이다. 그는 한 통의 메일을 썼다. 짧고 건조하게. 받는 사람은 외부 감사팀의 공식 문의 창구였다. 제목 내부 인력 정리 관련 자료 요청건. 내용에는 자신의 억울함도 감정도 없었다. 대신 이렇게 썼다. 최근 3년간 내부 제보 및 윤리 위반 사유로 퇴사 처리된 인원의 기준 및 검토 절차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우는 보내기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이 메일 한 통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눌렀다. 그날 이후 민석의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회의가 늘어났고 메일이 길어졌고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많아졌다. 정우는 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 그 장면을 봤다. 민석이 휴대폰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여유가 아니었다. 점검받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정우는 또 하나의 파일을 정리했다. 이번엔 이름을 넣지 않았다. 대신 제목만 썼다. 프로세스 검토용. 그 안에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흐름이 있었다. 누가 제보를 받았고, 누가 판단했고, 누가 결제했고, 누가 책임지지 않았는지. 정우는 마지막 페이지에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 결론은 독자가 하게 두었다. 그 파일은 회사 내부가 아니라 밖으로 나갔다. 정우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서지도 않았다. 그는 기록만 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기다림은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그날 아침 회사 건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로비의 커피 머신은 고장 나 있었고 경비는 졸린 얼굴로 출입증을 확인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늘 그렇듯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민석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다. 외부 감사팀이 온다는 일정은 알고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리하면 됐고 정리할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약한 쪽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민석은 잠깐 멈칫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감사팀, 인사팀, 법무팀, 그리고 익숙한 얼굴 몇, 이선영, 김대리, 그리고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정우. 민석의 시선이
정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정우를 사건이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시작됐다. 감사팀은 차분했고 인사팀은 준비된 서류를 넘겼다. 그러다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띄워졌다. 제목은 간단했다. 최근 3년간 인력 정리 프로세스 검토. 민석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문서는 개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패턴을 보여줬다. 같은 표현, 같은 결제 라인, 같은 시점, 그리고 같은 결과. 감사팀 직원이 말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윤리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민석은 입을 열었다. 그건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검토 주체가 항상 동일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석의 말이 처음으로 잘렸다. 스크린이 넘어갔다. 이번엔 메일 캡처였다. 그가 썼던 문장들, 그가 믿고 있던 말들, 조용히 처리, 리스크 제거, 외부 감사 전. 민석의 손이 서서히 테이블 위에서 굳어갔다. 감사팀은 정우를 바라봤다. 이 자료를 정리한 분이십니까?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평온했다. 개인의 억울함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잘린 사람들의 흐름을 말했다.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끝났는지. 말을 할수록 회의실은 더 조용해졌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가장 잘하던 것, 말로 덮는 일,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그때의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사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끝까지 유지된 확신만 있었다. 회의는 예정보다 길어졌다. 그리고 끝났을 때 민석은 혼자 남았다. 며칠 뒤 사내 공지가 떴다. 전략 기획 파트 관리 책임자 직무 정지. 이 문장은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충분히 잔인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저 민석의 책상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민석은 사라졌다. 누명을 씌웠던 방식처럼 말끔하게. 정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다. 복직 제안은 오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대신 정우는 원하던 걸 얻었다.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끝나지 않았다는 것. 잘린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 며칠 후 이선영에게 메시지가 왔다. 이제야 끝난 느낌이에요. 정우는 짧게 답했다. 아니요.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아요. 정우는 더 이상 회사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사람을 조용히 없애는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기록이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번엔 아무도 잘리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이 자신이 만든 방식에
잘렸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는 그의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통쾌한 응징이었다.